어제 문 정권이 청와대에 사칭 사기건이 이렇게 유발하고 있다 하고 대통령이 직접 그런 보고를 받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이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해달라 이런 말을 해서요. 매우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은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실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문 정권은 특별감찰관 이석수를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만두고 나온 이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과 조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가? 임종석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캥기는 게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파악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가려가면 될 문제를 이석수를 정권 탄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국정원 기조실장인가 지난번에 시켜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이후로 이 정권 출범 이후에 특별감찰관이라는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직책을 국회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직책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유의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주면 이렇게 그 사업을 성사시키겠다 해서 돈을 받았고, 또 이런 사례들처럼 문 대통령을 직접 사칭해서 사기 전과 육범인 D씨는 지방 유력자에게 문재인 명의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를 보내어 수억을 가로챘다가 수사를 받고 있고, 또 E씨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의 자녀들을 찾아가 임종석과 15년 전부터 알고 있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이 3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또 이 밖에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보낸 돈을 인출하려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힘이 필요한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1억을 뜯어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살다 청와대가 대통령이나 참모진을 사칭한 사건을 모아서 직접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유의해라고 특별 지시를 하는 것도 처음 보는 건수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까지 한두 건이었는데 점차 누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정권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가 법적으로 통과되면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실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안 하면서 이러느냐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척건 감찰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은 청와대가 여기에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사기가 빈발할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대통령 아들들이 설칠 때 그 대통령 아들들을
빙자한 사기가 있었지만은 그 빙자한 사기의 다수는요, 실제로 그 대통령 아들들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와 유사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이렇게 빈발할 때는 정권에서의 기강이 무너져서 사기인가 아닌가가 당하는 피해자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이런 일이 빈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소리까지 나오는 거면 문재인과 그와 관련된 비판을 하면 파악도 안 하고 다 가짜로 모니까 이제 막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들도 다 사기라고 해서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가 당선되면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 또 정부 종합청사 출퇴근하겠다,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에서 적폐청산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기의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청와대가 양산해내다 보니 이제 그걸 배워서 사기꾼들이 빈발하는 거냐, 아니면 청와대 밑에 기강이 무너져서 이런 일들 밥 먹고 어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실제로 사기꾼들도 유독 극성을 뜨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마치 사기꾼들이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덮어세우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 가지로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공기업 취업 비리나 고용 세습에 대해서 청와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낙하산을요, 하다 낙하산을 보내는 기간이 있고 안 보내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너희끼리 해먹으라고 손 안 대는 기간도 있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가지고 낙하산을 그야말로 밑에 각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기간까지도, 연구기간까지도 낙하산을 다 내리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낙하산을 문정권이 위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야당일 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을 그렇게 비판하더니만 이제는 깜도 안 되는 수준의 낙하산을 그야말로 지난 정권들이 손도 안 되는 분야까지 다 내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떠받치는 민노총 등과 각종 힘 있는 놈들이 다 나서서 취업비리, 고용세습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부분을 무슨 감사원 조사하자고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유치원 비리를 언급을 하고 사기꾼들이 빈발하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까? 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기업 사주들을 왜 만나고 다닙니까? 경제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뀐 정책을 직접 설명하러 다니는 게 비서실장입니까? 핑계거리를 주니까 사기꾼들이 봐서 들리는 소리 듣고 이런 정도의 사기 기획을 견적이 딱 나오네 하고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지, 영 아닌 사기를 쳤겠냐는 겁니다. 샤넬 자켓이 1,000만원짜리를 빌려 입었다고 정권이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니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내 말 틀렸어요? 사기꾼 언급하기 전에요, 특별감찰관이나 빨리 임명하고 꼼수로 공수처 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꾼 언급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요? 되겠어요? 공수처 핑계대고 특별감찰관 없이 5년 때우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캥기는 거 많아요? 억수로 만나고 다녀요? 세월 지나보세요. 정확하게 설친 만큼 비리가 높디다. 자, 지금 곳곳에 기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체육회 임직원 감사 결과 국가대표들이 진천에 이 숙소에서, 진천의 이 선수촌에서 술판을 벌여서 국회의원 한 명이 직접 가서 찾아보니
선수촌 쓰레기 하치장에서 빈 소주병 3포대가 발견됐다고. 선수총장은 러시아 전지훈련 바이애슬런 대표팀과 가서 곰 사냥해서 사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감사원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감사가 부실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그딴 심재철 공개 내용이 나올 수 없죠. 한 카드로 저녁을 2번 먹고 밤에 피자 시켜 먹으니 심야에 무슨 통닭 시켜 먹으니 바에서 밥을 못 먹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자빠졌습니까? 세월 바뀌면 그거 다 까가지고요. 전부 다 잡아와서 조리 돌림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스캔들을 피하려고 선제적으로 사기라고 까고 앞으로 또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것도 사기라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실을 갖다가 운영하지 않으면서 조국이 청와대의 실세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결국은 이 정권도 비리 구조로 빠져들어서 이제 2년차, 3년차 지나면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수처 핑계대고 특별감찰관실을 운영하지 않고 취임 직후 국회에 특감 후보 추천을 요구를 했지만은 여야가 추천권을 다투면서 허지부지 됐다고 그 뒤부터는 아예 그냥 민정수석실 시켜서 감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권요, 캥기는 게 없으면 저런 식으로 특별 지시하고 할 게 아니라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다 높은 사람 팔지 낮은 사람 팝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 새삼스럽게 사기꾼이 있으니 마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캥기는 게 있냐는 거예요. 자, 박지원이 또 입을 참지 못하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느냐. 태극기 부대. 공수부대처럼 하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어떤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모두가 함께한 혁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혁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 적당히 그냥 전 정권의 부실함을 자극을 해서 한마디로 사람 끌어내서 엎은 거지요. 혁명은 무슨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혁명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 하는데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태극기 혁명일 거다. 5.18 때는 공수부대가 와서 오히려 평화롭게 했다면 공수혁명이라 할 거다. 지금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정권이 옳다, 박근혜 정권이 정의롭다 이러는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가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을 깎아내리고 박근혜를 왜 옹호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하고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분들을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이민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권한이 없다. 그들도 국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서 전원책이 태극기 부대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태극기 부대는 극우다라고 표현하는 게 왜곡이다 말하니까 박지원이 맞받았는데요. 자, 지금 4.3도 혁명이라고 하고 여순 반란 사건도 정의로운 국민들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석기도 억울하게 잡혀갖고 사법농단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명, 이름을 바로 붙이는 정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라져버린 가치가 되었습니다. 승리한 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5년마다 이름 새로 짓기가 유행할 겁니다. 저도 태극기 드시고 거리에 나오시는 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다가 부대를 붙이고 공수부대처럼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박지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요, 좌파의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주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걸로 보자면 태극기 부대가 가치에 충실했다고 나라가 크게 망할 건 없어요. 왜? 그분들은 국가적 가치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종북이나 이런 부분에 이빨을 가는 분들 아닙니까? 반대로 촛불 드는 사람들 중에 핵심들은 친북들이잖아요. 누가 또 문제라고 봅니까? 촛불 시위의 핵심 중간에 친북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걸 이게 감춰지지 않고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들이 집회를 조직하면서 대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집회가 좀 돼가니까 뒤에 숨고 그러면서 주축이 되는 인력들을 동원하고 했던 부분이 역사가 감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촛불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밝혀질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자,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태도를 박지원 의원이 나이 80 다 돼가면서 간직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어준이 하는 다스베이다에 영화배우 정우성이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우성이하고 김어준이가 이렇게 주도해서 만든 다큐 그날 바다라는 부분에 나레이션을 정우성이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고, 소속사가 정치 성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지 않다고 반대했는데도 정우성이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유명 영화 배우 중에는 정우성이 드러내놓고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선배로서 행동은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커진다. 연예인 이전의 국민이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는 충분히 내야 한다. 이러면서 김어준에 대해서 정우성은 고기를 많이 사주고 싶은 사람이다. 공장장 총수라고들 하지만 저는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어 형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김어준도 정우성이 껍데기 대신에 알맹이를 알려주고 싶었고 배우들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우성이 김어준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난민 옹호 발언을 했다가, 정우성이 무슨 난민 대사 이런 거 명예대사 이런 걸 맡아가지고 광고하는 장면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예멘 난민 문제에 옹호 발언을 했다가 악성 댓글로 공격을 받았다 하는데, 지난 6월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을 범죄자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봐달라고 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그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동네에 CCTV를 갖춘 집에 살면서 난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위선이다라고 댓글에 많이 달렸죠. 그래 좋은 너네 집에 난민 데려다가 살지 이렇게 했는데, 정우성은 뭐라 하는가 하면 반평생을 안 좋은 동네에 살다가 이제 좀 좋은 동네 살면 안 돼요?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된 것은 난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가짜 정보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 생각을 되돌리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들을 되돌릴 방법과 시간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악성 댓글에 특정 작전 세력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었다. 그래서 김어준한테 문자로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작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편했다.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어떻게 난민 혐오에 대한 생각을 돌려야 될지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면서 난민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우려스럽다. 싸움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 욕설이 싫어서 무관심해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식은방을 좀 과도하게 떠네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난민에 혐오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멕시코계 히스패닉 난민들의 진입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한 최고의 이슈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독일 총선이나 프랑스 총선에서 난민 이민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되어 있는 측면이나 영국의 브렉시트의 이런 결정 과정에서 난민 이민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측면이나 그런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는 극우나 극좌 정당들이 득세해 가고 있어 선거를 치를 때마다요. 이거는 뭔가 하면 세계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신들 나라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무분별 국가 이탈을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밀려들면서 그 나라들도 장기 저성장의 고실업의 양극화에 고생하는데 그런 나라들 그나마 그래도 좀 평화스럽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난민 이민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종교적으로도 이질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이면서 나라 전체의 저임금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테러 등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그거 싫다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정우성은요, 지 생각 이전에 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스타가 되니까 지 사고나 수준도 그 스타로 평가받는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연예인들 중에 가장 문제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정치판의 끈앞풀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먹고 어울리고 형님 동생하고 그러면서 지도 척하는 한마디로 개념 있는 연예인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정우성이가 삼성동 이 라테라스라는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이 라테라스는 총 18가구의 지상 16층에 최첨단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담장을 중심으로 가상 펜스가 설치되고 외부인이 침입하면 가상 펜스가 인식해 단지 보안팀에게 알려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감지는 물론 차량 출입까지도 감시하고 가구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외관은 테라코타 천연 판넬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재고 내부 천정고는 일반 빌라보다 높은 2.8m로 설계되었고 전 가구 50%가 복층 빌라고 그래서 이 아주 성공한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빌라라고 합니다. 자, 정우성이 그런 데 살면서 난민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전번에 윤서인이라는 만화가는 SNS를 통해서 정우성이 호화로운 집에 소파에 누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난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고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화로 그렸습니다. 강경화가 대통령 대행 승계 5인데 한국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사고치고 사라졌는데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해서 21일 날 돌아왔는데 교황청과 이렇게 교황청에 가서 교황 만나는 장면에서 카메라에 비춰졌다 합니다. 참 이 사람도 쓰잘데없이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부지런히 옆에 쫓아다닙니다.